그게 10문제, 20문제 쌓이게 되면은 이제 해설지 보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해설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참 이게 진짜 정말 제일 많이 보는 질문인데, 맞는 질문인데, 일단은 해설지는 책이거든요. 책인데, 우리가 해설지를 보는 이유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안 풀리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풀긴 풀었는데 찝찝해서 보는 거죠. 그죠? 풀었는데 자기 스스로 알아요. 아, 왠지 이거 조금 약간 좀 얻어 걸린 기분?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정석적으로 혹은 내가 정말 이제 속된 말로 노가다를 통해서 엄청난 노가다를 통해서 내가 풀었는데 이거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모를 때 답지 보는 방법인데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시간을 줬을 때 풀 수 있냐, 풀 수 없냐의 기준은 뭐냐면 답지를 보세요. 답지를 봤는데 그 답지가 이해가 안 되면 솔직히 그 문제 못 풀어요. 근데 답지를 봤는데 그 문제가 이해가 되면은 그 학생은 그 답지가 없어도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우선은 답지 보는 방법부터 얘기할게요. 답지를 봤는데 답지를 보면은 대충 애들이 첫 번째 그냥 처음과 끝이 있으면 그냥 쓱 눈으로 봐요. 정말 놀라운 게 강사들도 위에서부터 꼼꼼히 보는데 저는 꼼꼼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푸는 방법하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 번씩 보거든요. 오히려 학생들이 더 꼼꼼하게 안 봐. 위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눈으로 쓱 훑어내리는 거예요. 답지를 봤는데 모르겠대요. 그러면 답지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고 얘기하면은 그냥 손으로 가르쳐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거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안 읽은 거죠. 그죠? 자, 소설책을 읽어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어떤 서사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읽으면서 스토리가 있는데 해설지를 그냥 눈으로 쓱 훑어보고 그다음 보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죠? 나는 풀고 싶은데 혹은 좀 게으른 거죠. 그죠?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설지 읽는 그거 자체가 귀찮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대충 보고 오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냐면은 자,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그죠? 한 20분 풀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냥 내가 힌트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죠?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힌트를 얻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내 생각과 똑같아. 나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막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다가 보면은 내가 접근하지 못한 그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순간 좀 머리를 딱 때리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러면 다 읽지 마시고 듣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또 생각했는데 또 힌트가 또 그 어떤 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한 두세 줄 정도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씩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해설지를 꼼꼼하게 이 밑줄 쳐가면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이해했고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왜 계속 안 되냐? 뭐가 안 되지냐면서 계속 자기를 뭐냐면 조금 채찍질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좀 능동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지가 갑자기 나한테 힌트를 줘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해설지로부터 힌트를 아주 조금씩 얻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뭐가 되냐면 그 해설지를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해서 내가 그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해보면은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10문제, 20문제 쌓이게 되면은 이제 해설지 보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해설지를 조금 잘 보는 애들하고 그런 애들은 이제 해설지 어느 정도만 보게 되면 확실히 보는 게 좀 빨라요. 왜냐면 글을 읽는 능력이죠. 그죠? 글을 읽는 능력과 해설지를 보는 능력이 돼야지 혼자서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혼자서 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특히 이 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저는 꼭 권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찝찝하게 풀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보다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야매가 아니고 정말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었고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을 해야 자기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만 갖고 난 주구장창 풀겠어라고 하면 그거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풀이도 보고 이거 아이디어도 보고 저 아이디어도 보게 되면
점점 내가 푸는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늘었을 때 확 늘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그런 거 빼고 나는 내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은 그 자기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주어진 게 얼마 안 되는데, 1년밖에 안 되는데, 계속 자기 방법대로만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맞추는 문제는 계속 맞추게 되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게 되겠죠. 그죠? 내가 풀었든, 풀지 않았든, 어느 정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보시라. 과감히 보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쫙 읽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 해설지가 내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중간에 딱 끊어내고 그다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풀어보는 그런 정도의 내가 어느 정도 성의만 보이게 되면은 해설지는 아주 자기의 그 수학 실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